안녕하세요. MC 조아진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는 가을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1년 농사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지고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 같은 굵직한 일정들이 바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라남도 의원에게 듣는 의회 주민,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남에 대해서 조금 전제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명쾌한 좀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 전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글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에게 전남은 제 정신적인 지주이자 모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은 예로부터 의와 예양의 고장이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남이야말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의와 예의 고향,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될 정신적인 그런 그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에 대해서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의원님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또 계기나 좀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누구나 저희 또래는 좀 비슷하겠지만은요, 이제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유신독재 말기 상황을 이렇게 겪었고, 또 80년 5월 광주항쟁에 총 들고 직접 이렇게 좀 싸우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또 담양이고 농촌 지역이고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해서 고향으로 들어와서 농민운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양군 농민회를 조직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방의회 의원 권유를 주변에서 많이 좀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운동의 순수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지방의회가 2대, 3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공간에 진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되어가지고 담양군 의회 의원으로 1998년도에 당선이 되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지금 담양군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전라남도 의회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을 최근에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 담양군 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삐 보냈지만은 전남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범위도 넓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굉장히 좀 요즘 뭐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일정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산적한 여러 일들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정치 활동 속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포부가 느껴지는 말씀이셨는데 의정 활동이 근데 벌써 100일이 지난 것 같아요. 100일간의 스스로를 조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평가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또 즐겁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에 들어오자마자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뭐 이런 주장도 했고, 도정 질의도 이렇게 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위원회랄지 인권위원회랄지 또 탄소중립위원회랄지 이런 다양한 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도립대 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재정위원장으로도 현재 또 선임되어 가지고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들어보니까 막중한 책임과 또 여러 가지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그래도 정말 보람 있었던 게 우리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점적인 과제를 이렇게 채택을 해주셔서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를 보면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령 운전자들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이건 자동차 한 대를 줄이는 네, 전라남도 의회를 들여다보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의회 주민 이규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셨다고 들었어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토론회를 두 가지를 좀 제가 좌장이 돼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거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토론회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시행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 두 가지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 지금 위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CPTPP, IPEF라고 하는 이전에는 그 각 국가 간 개별적인 FTA를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자 간에 이렇게 걸쳐서 거대 그 자유무역 협정을 정부가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게 되면은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민간 품목들조차도 관세가 다 무너지게 되고 특히 수산물은 100% 관세가 철폐되게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막대한 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논의들을 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국회 등 해당 부서들도 방문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난 도정 질문에서 교통 이용권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특히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떤 마을에는 그 버스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마을도 있고요. 또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령자들이 전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은데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을 시켜내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좀 다르지만은 운전면허를 고령자들이 반납을 하실 경우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지원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일회성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번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평생 대중교통 이용권을
좀 확보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100원 택시 이걸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의원님의 정말 발언에 정말 동감하는 게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하신 게 화제가 돼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입장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 지금 시행된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개발 제한 구역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광주권 개발 제한 구역은 광주광역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우리 전남이 여러 가지로 그 지방 소멸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도지사에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줬는데요. 도지사가 30만 평방미터까지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해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좀 해서 광주 인근 북부권 이쪽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이렇게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좀 제가 도정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연계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어촌 소멸 위기 정말 큰 문제인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농어촌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농어민 수당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정책화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방 소멸은 그런 부분으로,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농민만 살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자체적인 그 순환 경제 구조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무려 66개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면 단위에는 기본소득을 좀 시행을 해서 일정한 성과들을 좀 보고, 이건 사실은 지방소멸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중앙정부가 현재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전남이 농어민 수당을 전국 최초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도 우리 전남이 최초로 시행을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주장을 좀 한 것이죠. 네, 지역구가 담양군이시잖아요.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대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희 지역에 한솔 페이퍼텍이라는 재직 공장이 있는데 주거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동안 공장을 운영해 놓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소송에서 담양군이 많은 부분 승소를 이렇게 좀 했고 그러는데요. 그 한솔 페이퍼텍 이전을 위한 이런 그 싸움에 저도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또 지역적으로도 아주 큰 일이고요. 또 창평면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17만 명이나 되는 예비군들이 저희 담양으로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을 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을 좀 깨는 것, 이런 지역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군의원도 하고 또 현재 도의원으로도 이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들이 굉장히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제 중심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모든 부분을 최대한 자치적 입장에서, 자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설정까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제 12대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이제 지역의 여러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전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식량의 무기화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전남이 그런 면에서는 국가 기관 산업인 생명산업인 농업을 잘 지켜내고,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농촌이 정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농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목표인데 현재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께서 좀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얼마 전에는 또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 정말 마음이 아프셨고, 여전히 또 그 부분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다가 또 최근에 뭐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 도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불어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 되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저는 우리 전남은 의와 예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이 의와 예, 정신적 가치와 또 문화적인 그 풍부한 삶들이 제대로 좀 발현되어지면서 그런 속에서 국가의 기관 산업인 우리 농업이 제대로 좀 발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농수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활동 범위들을 넓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 주민 네 번째 시간 이규현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10조 3,38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도전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청년과 도민 행복 시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라남도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